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88년에 출발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애기예요. 법원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시대 때부터 법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총독부 산하 총독부의 조선 반도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원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서 고등 문관 시험이 있었지. 고등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법관이 된 한국인들은 다 그 식민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식민 시대의 제국주의적 식민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유구한 역사가.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헌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독일 기본법에 넣어 있는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그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87년 헌법에서 들어간 거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는 뭔지,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잘 키워야 돼요. 지금 어린애거든. 그리고 이 대법원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권력기관, 여기 엉터리 같은 놈들도 잔뜩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법원에 눌려가지고 아직 걸음마를 이제 겨우 뛴 거지. 그 헌법재판소가 취약해서 이제 겁먹어서 지금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주헌법재판소처럼 당당하게 국가의 모든 규범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제 일을 할 때로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잘 나오겠지만, 설사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는. 그래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할 과제가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헌법보호청도 있는데 독일에는 헌법보호청의 역할은 뭐냐, 그리고 걔네들이 헌법보호청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법률이 위헌인 경우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심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다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은 다 합헌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해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5번째 나와 있는 헌법소원, 일반인들은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이 이건 헌법소원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규범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말은 아닌데, 규범 통제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규범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상적 규범도 있고 또 이 구체적 규범도 있죠. 추상적 규범이라는 것은 개념적 실체를 가지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그걸 최종적으로 규범 통제 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줘야 그거 그렇게 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직 어린애라서 이상한 심판을 내리는 경우 있지. 관습범이냐 뭐 어떤 그런 개수작을 한 적이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내가 봐도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놈들 내가 그랬는데, 노무현 때 뭐 그런 것만 그 귀 속에 들어오고 그냥 넘어갔는데 관심이 그렇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은퇴하거나 이게 사회를 이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이 정치판이 정말 더럽게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탄핵 심판하고 정당 해산 심판하고 고난쟁의 심판하고 왜냐면 기관과 기관들 공무원들 간에 고난이 쫑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쫑이 나지 않더라도 이 파국이 막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정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지금 마흔혁 재판관을 저는 임명하지 않은 그 최상목 고난대행에 대해서 고난쟁의를 심판한 거죠. 사실상. 아니, 왜냐면 국회 고난인데 대통령 고난대행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에다가 심판한 거죠. 그게 아주 전형적인 고난쟁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최상목 너가 잘못했다. 너가 헌법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 너는 저걸 해라.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근데 이놈이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이 최상목 이놈은 아마 이제 그 정권 바뀌고 나서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아마 그 감방에 가서 한번 좀 오랫동안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너의 권한은 잘못됐다 라고 심판을 내려줬거든. 근데 무시해. 최상욱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그 나라의 이 규범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지, 이게. 규범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규범이에요. 우리의 상식 중에서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죄다 있다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실제로 보면 죄다 다 거짓말 하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그 거짓말을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규범이야. 지금 뭐 지규현이니 무슨 심우정이니 이게 최상목이니 이런 놈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판사가 미쳤어요. 그걸 몰라? 평생 판사하던 놈이 느닷없이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거든. 그 조희대 대법관하고 연관이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건 하여튼 소문이고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근데 그 판사가 느닷없이 시간 계산해서 그것도 시간도 더해야 될 거를 다 빼고 그래서 풀어줘. 아,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건 판사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라는 것은 규범을 통제하는 곳인데 그 규범 통제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스크린하는 데가 어디야? 헌법재판소야. 헌법재판관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거 뭐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건 형사로 처벌을 해야 될 그 최상목이나 뭐 지규현이나 심우정이나 이런 다 형사처벌감이야. 헌법소원 우리가 하겠죠. 내가 그 유영아의 생활정치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헌법소원을 민간인이 법률가가 아닌 또는 법원이 아닌 곳에서 헌법소원을 하지만 독일은 재판소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헌법 위반한 것 같아. 내가 그러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다가 합니다. 그것을 재판소원이라고 그래요. 재판 결과에 대한 소원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판소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을 더 세죠. 법원은 조직이 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법을 만들 때 국회에 와가지고 전 난리를 지기면서 그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법원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들 조금 더 그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